아까 전에 인테리어 회사를 하다가 또 연희동에 있다고 해서 네. 되게 놀라셨잖아요. 네. 또 찾아봤다. 저희 가게 옆에 있는지 몰랐죠. 사실은 이 회사 계속 유심히 보고 있었거든요. 왜냐면 만들어내는 것들이 너무 독특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좀 미단하잖아요. 남들 똑같은 거 하기 싫으니까. 시오도 그랬고요, 제가. 남들 똑같은 메뉴, 똑같은 음식 안 했거든요. 그거를 이번에 새롭게 만드는, 시작하는 데서 좀 저희가 약간 선두주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저희 매장을 보고 다 독특하다. 이 매장은 모든 게 좀 좀 맞아떨어지는 느낌의 그런 매장이다. 음식도, 공간도, 서비스도 사실은 정말 잘 만들고 싶어요. 진짜 잘 만들고 싶어요. 그 욕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래는 이제 시장 조사부터 들어가는데 네네. 그 상권 분석부터 들어가거든요. 네네네. 매출이 어느 정도 잘 나오는 비슷한 그 메뉴들의 업체들 조금 분석을 해봤어요. 네네네. 그래서 지금 운영하시는 그 연희동 매장은 20대가 조금 뾰족한 편이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20대, 30대, 40대 여성 고객층이 한 90% 이상. 네. 네네. 그 다음에 데이트. 네. 데이트 코스에. 네, 데이트 들어가요. 코스에. 네. 그래서 그래서- 들어가고 그 레코드 카페 가고 막 이런 식으로 네네네. 바늘 이야기 가고. 네네, 맞습니다. 블로그 보면 다 네. 돼 있죠. 네. 그다음에 일본 느낌이 나면서도 조금 더 이야기 동화적인 어떤 저희만의 좀 동화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 해서, 그리고 일본이 이제 서구식 어떤 건축 양식들을 받아들이는 방식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기차템 같이 옛날 다방 스타일이라던가 이렇게 앤틱한 느낌들, 이렇게 문에 특색이 딱 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여기에 저희가 이제 뒤에 보여드리겠지만 그 독특한 일러스트의 간판이 같이 붙어 있으면 어떨까. 그리고 오른쪽도 이제 실제 일본 그 매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렇게 포인트 되는 타일들이 같이 어우러져서 이렇게 좀 만들어 보면 어떨까 해서 임팩트 있는 외관을 만들고, 나무 기둥이라던가 기울어진 지붕이라던가 되게 하단에 어떤 저런 두터운 마감재들의 느낌들이 적정하게 유럽 느낌하고 일본 느낌이 잘 섞여 있다라고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의 뭔가 다락에서 좁게 먹는 것 같은 그런 느낌들, 유럽의 어디 작은 술집 같은 느낌도 나기도 하고, 이렇게 조금 비례나 디자인이 독특한 모두 붙박이 체어의 느낌들, 그래서 이런 특이한 것만 봐도 여기 이제 좀 다른 음식을 파네, 좀 새로운 가게네, 이런 것들을 인지시킬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단차를 좀 활용을 해가지고 좀 재미를 줄 수 있는, 그리고 이제 지붕의 저런 구조물들 해서 아늑하고 좀 차별화된 느낌들, 이게 이제 일본식 다방 이미지인데요. 네. 그래서 천정에 비슷한 느낌들이나 이제 포인트 되는 조명들 담은 가게다, 이런 정서를 전달했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잡아봤고, 저희 한 4, 50년대 근대 건축들 좀 봤어요. 근데 이렇게 좀 그 위에 캐노피나 문 같은 데서 좀 역사성이 느껴지는, 그러니까 저희로 치면, 우리나라로 치면 약간 서울대 그 구역사 그런 데들 보면 이제 타일들이나 목재 기둥들이 들어가면서 굉장히 시대감이 느껴지는, 그러면서도 조금 진정성도 있고 위험도 있고 그런 느낌들이에요. 그 다음에 포인트 되는 어떤 좌석이나 창의 어떤 그 포인트 되는 이미지들이 좀 강렬한 게 뭐가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다지석들이 저렇게 조금 과장되게 우람한 느낌으로 웅장하게 있어도 될 것 같고, 어떤 창이 열리는 느낌이 있다고 하면 저런 식으로 연출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고. 제 개인적으로는 아까 이제 1번과 2번 보여주셨잖아요. 근데 남들이 똑같은 그런 패턴의 가게를 하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2번에 약간 그런, 요즘에 그 디즈니에서 나오는 그 빠진코 보면 그 약간 그 40년대 근대화의 그 약간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 개인적으로 그런 걸 좋아해요. 그런 느낌을 좋아하긴 해요. 차분한데 약간 빈티지하고 약간 오래된 느낌? 근데 음식은 되게 화려한 게 나오고, 저희 음식 자체가 좀 화려하잖아요. 이번에 그런 느낌을 구현할 수가 있을까? 사실 진짜 너무 좋거든요. 사실 이 느낌 자체가 이미 인테리어가 필요 없을 정도의 건물 구조고, 근데 이게 상업화가 가능할까라는 그런 좀 의구심이 있고, 오래된 약간 석재 느낌이랑 목재랑 같이 들어가면 저는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서 아까 말씀드린 포인트로
뭐 이런 오브제나 이런 것들은 뭐 빨간색으로 들어가도 괜찮고요. 조명도 되게 차분하게 들어가도 괜찮고. 우리 군산에 보면 우리 거기 근대화 보면 네. 군산도 좀 그런 느낌 네. 있잖아요. 그런 약간 굳이 서울이 아니어도 서울이면 이래서 조금 그래서 그런 건물에 들어가고 싶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니면 좀 오래된 뭐 가옥? 그래서 우리 연희동도 보면은 집들이 1980년대 지었는데 안에 보면은 되게 좀 나무라든가 이런 기둥이라든가 천장이라든가 이런 이 마감이 되게 옛날 느낌이 있거든요. 사실은 개인적으로 되게 차분하고 좋아요. 저는 솔직히 그런 느낌이 좋긴 해요. 사실은. 또 너무 상업적이지도 않고 되게 좀 싸 보이지도 않고. 첫 매장은 좀 그런데 한번 해보고 싶어요. 한번 아까 이런 느낌으로 한번 도전해보고 싶긴 해요. 1900 아까 40년대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들어가서 상징성을 주고 그래도 무한확장으로 이렇게 하고 싶지는 않고 좀 오래 할 수 있고 좀 지속할 수 있는 매장. 보통 이제 프랜차이즈가 보통 한 기간이 한 5년이라고 하더라고요. 평균적으로 가는. 10년을 연희동에서 저 뒷골목에서 시작을 했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제가 좀 오너 셰프다 보니까 이걸 제품을 쓰기가 싫었던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항상 그 접점이 있었어요. 아, 이거를 어디까지 내가 풀어야 되지? 어디까지 내가 하는 게 맞을까? 근데 되게 단순한데 우리 보통 잘 되는 음식점들의 특징을 보면은 이유가 있더라고요. 보면은 진정성은 확실히 다 있어요. 잘 되는 집들은. 사실은 요즘에 너무 많잖아요. 솔직히 음식 평준화됐고 어떤 이런 매체들이 너무 많으니까 사람들이 딱 가서 한번 먹어보고 아니면 안 가거든요. 요즘. 왜냐면 거기 아니어도 갈 데가 너무 많으니까. 뭐 인스타라든가 또 광고 엄청 하잖아요, 사람들. 물론 이제 저도 사실 지금 되게 많이 좀 광고를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유튜브를 하려고 하는 이유도 그런 이제 매장을 만드는 것들, 음식, 그 다음에 어떤 마케팅, 교육, 뭐 어떤 상권 이런 거를 좀 포괄적으로 20년 동안 하면서 좀 배운 게 있거든요. 실패도 하면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만드는 과정들을 사람들한테 좀 보여주고 싶고 결국은 그 제가 생각하기에는 진정성이 많거든요. 인테리어도 마찬가지고 음식점도 마찬가지고 모든 진정성이 처음에는 좀 천천히 가더라도 나중에는 사람들이 알지 않을까? 그거를 좀 보여줄 수 있다면. 그래서 시오는 지금까지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남지 않았나. 그래도 제 생각은 프랜차이즈와 저희 같이 이렇게 직접 만드는 그 중간에 계신 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프랜차이즈 느낌을 안 나면서 어느 정도 그걸 지키고 싶어 하시는 그런 클라이언트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왜냐면 수명이 짧으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을 조금 타겟을 하고 싶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약간 그걸 이제 믹싱하는 게 제 이제 어떻게 보면 역할인 것 같아요. 그 가교 역할을 하는 거. 보통 프랜차이즈가 소스 받아서 뭐 몇 분 해가지고 이거 부어가지고 이렇게 나가거든요. 근데 그런 집들은 사실 오래 못 가요. 왜냐면 고객이 다 알아요. 예.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저희는 조금 천천히 가더라도 여기서 할 것도 중요한 것만 빼고 나머지는 여기서 직접 할 수 있게끔 그거를 교육화를 만들 생각이에요. 철학이 뭐냐면 직접 하실 수 없는 분 저는 안 내줄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사장이 오너가 직접 매장을 운영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같이 이제 직원들하고 숨 쉬고 고객들하고 숨 쉬고 그런 것들을 하실 분들만 저는 하고 싶어요. 근데 그거를 그냥 뭐 진짜 투자만 해서 뭐 외부에 맡기고 이렇게 하실 분들은 아예 처음부터 걸을 생각이에요. 예. 왜냐면 그분들이 실제로 운영을 제대로 할 수도 없고 매장이 망가지거든요. 100%거든요, 이거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아예 거르고 저 하나 망가지는 거는 브랜드 망가지는 거는 솔직히 상관없는데 그 클라이언트들 있잖아요. 그 망하면 그 사람들 진짜 그 빚더미 않거든요. 다들 생계고 가족이 있는 분들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예. 그분들한테도 어떻게 보면 진짜 저한테는 큰 책임이 있는 거거든요. 그분들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은 조금 부담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차라리 그런 분들을 좀 선별해서 안 나올까? 권리 줄 돈을 이런 오브제나 이런 느낌에 조금 더 거기 안에 들어간 인테리어 이런 걸 조금 더 할 수 있는 분이 어떨까? 그런 매장들을 안테나로 몇 개만 만들어도 그거를 마케팅을 하면 어떨까? 뭐 그런 생각도 있어요. 그래서 정말 가게 하나 망가지면 나중에 보증금까지 다 날리거든요. 보증금이 아니라 막 세금도 막 날라오잖아요. 그거 감당 못하면 나중에 파산하는 사람도 너무 많이 봐서.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안 겪게 해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다 보여주고 싶고 알려주고 싶고. 사실 이제 일본에 갈 때 이런 걸 보면 너무 부러운 거예요. 저런 데서 장사하고 막 디저트 팔고 막
단국 같은 거 팔고 막 이런 거 보면 처음에는 막 벤치마킹 하러 갔는데 나중엔 그게 아니고 그 나라가 보이더라고요. 그게 좀 뭐라 할까? 인위적으로 막 인테리어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그 자체, 그 오래된 그 막 때 묻어 있는 그 사람들이 많이 오가면서 딱 들어갈 때 그 공기가 나거든요. 그 느낌적으로 그런 것들이 너무 사실 부러웠어요. 아, 나도 저런데 저렇게 약간 오래된 느낌의 저런 거 하고 싶다. 저도 궁금한 게 돼. 디자인을 만약에 이렇게 하면은 획일적으로 가시는 게 맞나요? 아니면 건물의 컨디션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다르게 들어가는 게 맞나요? 하나로 통일돼서 가는 게 맞겠죠? 아니면 또 비용이 또 발생되겠죠? 사실 첫 번째 기획되는 부동산이 가장 중요하고요. 네네. 그게 잘 돼야 다음 게 있으니까요. 저희가 보통 진행을 하면 그 부동산에 맞춰서 여러 가지 방면을 고민하고 기획을 합니다. 이제 이거는 클라이언트 분의 그 어떤 철학에 따라 좀 다른 것 같아요. 정말 그러니까 이렇게 유니크한 컨셉으로 많이 유니크하긴 하거든요. 이런 컨셉으로 하나의 매장을 낸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다른 매장은 이런 정서를 갖고 가되 아예 다른 비주얼이어야 뭐 소비자의 기대 심리가 더 올라갈 것 같긴 해요. 대신에 이거는 직영의 어떤 그 기준이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가맹일 경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옆 입점 업체도 보거든요. 왜냐하면 저희가 메인 컬러가 레드예요. 근데 옆에가 다 레드예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저희는 전략적으로 변형을 줘야 돼요. 그리고 옆에 가게들의 파사드들이나 그런 것들의 간판의 돌출이라던가 그게 이제 조금 다르게 들어가거든요. 일본 가서 또 부러웠던 게 나이 죽으시 드신 할머니가 이렇게 서빙을 해주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게 너무 자연스럽고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런 매장이었으면 좋겠어요. 진짜 약간 나이 드신 50대, 솔직히 60대도 지금 한창 일을 하셔야 되는데 사실 자리가 없잖아요. 근데 저희 매장은 그런 분들도 오셔서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서빙하고 그런 뭐 고객층도 다양하게 오셔도 이분들이 하셔도 되게 자연스러운 매장. 그럼 그런 가게가 됐으면 그런 매장을 만들고 싶어요. 정말 그렇게까지 다 된다고 하면은 어린 친구들 보면 되게 힙하다고 느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은요. 이런 공간에 딱 한다고 하면은 아까 했지만 공간에 대한 이해도가 있어서 거기에 모든 게 다 맞춰서 들어가는 생각해요. 음식도 아까 너무나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어떤 상권, 그 다음에 고객층, 그 다음에 그 공간에 이제 공간 뭐 인테리어, 뭐 상호도 그렇겠지만 그 다음에 안에 들어가는 음식, 거기에 뭐 어떤 서비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렇게 하나가 어우러서 그 가게가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가게들이 잘 되더라고요. 예, 그런 가게들이 살아남고 마지막까지 조화가 중요한 것 같아요. 다 이렇게 맞아 떨어져 가듯이 그렇게 좀 잘해서 그렇게 가야지 경쟁에서 살아남는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오래 못 가요. 오늘 이 인테리어 회사 그렇게 카페가 된다 미팅을 해보고 싶었던 이유가 있을까요? 원래 공간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고 사실 오래전부터 많이 보고 있었거든요. 똑같은 거 말고요, 남들이 안 하는 좀 독특한 그런 공간 인테리어 회사를 찾고 있었는데 이 회사가 제가 봤을 때는 그런 회사였어요. 그래서 오늘 미팅을 했는데 너무 좋았어요. 역시 제 생각이 틀리진 않았구나. 오늘 이제 미팅 중에 내용 중에 하나 솔직히 되게 마음에 들었던 게 그 일본의 1940년대 어떤 근대화 느낌의 인테리어, 저는 약간 놀랐어요. 생각을 못했어요. 저는 80년대 느낌을 했는데 40년대? 제가 생각지도 못했던 거 너무 좋았어요. 제가 너무 특이해가지고 무리한 요구를 한 거 아닌가 약간 그런 생각도 좀 드네요.